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대추차 하나 마시려다가 화상을 살짝 입었어요. 이 정도 화상 괜찮겠죠? 잘 안 보이는데 빨개요. 시장도 조금 빨갰는데 제 손도 빨갛습니다. 오늘 너무 춥기도 하고 제가 살짝 그 감기 기운도 있고 하고 해가지고 아침에 와서 여기 이제 대추차가 있길래 따뜻하게 마셔야지 하다가 그 호들갑 떨면서 들어오다 살짝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방정맞지 않게 차분한 하루의 시작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밤사이에 관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변동성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근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 먼저 멕시코 쪽에서 한 달 유예, 그리고 캐나다나 뭐 중국 쪽에도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지수가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마감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관세 전쟁에서 피해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서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영향을 좀 직격탄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기도 했는데 이게 유예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관세에 관련해서는 전쟁을 펼치려는 게 아니다. 펜타닐 때문이다. 마약을 밀반입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강화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뭔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는 과연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관련된 종목에 영향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엔비디아 많이 빠졌네요. 엔비디아 많이 빠지고 테슬라는 5% 하락, 애플도 3% 하락. 3대 지수는 낙폭을 줄여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지금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 속에서 또 과연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아침에 되게 뭐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한 거예요? 어떤 거요? 밖에서? 네. 뭐 정말 쓸데없는 얘기야. 저 무슨 정상회담 하는 줄 예, 알았어요. 뭐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저희 또 PD님이 오셔서 예, 뭐 신상털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여러분 당신은 과거에 뭐 했어? 예. 저는 집에 있는 대리킴에게 일러야겠어요. 자꾸 박 팀장님이 술해요? 술해요? 무슨 술 좋아해? 하면서 회식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저 눈만 마주치면 어떻게 뭐 소주 한잔 해야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권하지 않아도 예. 회식을 만드는 박팀장. 그렇죠. 어떻게든. 예. 금주한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또 물어보는. 어떻게 뭐 소주 한잔 할까? 자, 대리킴님이 집에서 예. 그렇게 하면서 빨리 들어와라 하면서 이미 외칠 것 같습니다. 마음만은 취해 있습니다. 예. 마실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네. 또 빨개요.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 다른 뭐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파란불이 초록불이 있긴 하지만 또 빅테크 종목들이 안 좋은데 또 메타가? 메타 올랐죠. 박메타였던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 예전에 저기 채팅창에 저 박메타 예전에 평단가가 180불 때 아니었어? 이렇게 어떤 분이 또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697불이요. 그러니까 모더나 뭐 팔란티아 이런 데 안 가고 전반 그냥 여기에 맞아요. 있어요. 장기 그러니까 투자했으면 저로서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냥 탈탈 털리는 지금 겁니다. 3배요, 3배. 3배 더 됐죠. 왜? 훨씬 더 됐죠. 그러니까. 5배 뭐. 그러니까 180불 대비해서는 700불이니까 그렇죠. 지금 예. 3배 좀 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이거? 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운명?
사주팔자 이렇게 말씀을 장기 투자 못하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예, 예. 길게 진득헌이 있지 못하는 사주팔자. 그렇죠. 아쉽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왜 웃고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혼나는 근데 거예요, 우리.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보실 텐데요. 사실 오늘 그 관세 관련해서 어제 한국 시장도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정말 상승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사실 지금 관세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죠. 그쵸. 그 미국 교육국에 가장 많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 미국 교육국 중에 탑3를 보게 되면 그 세 나라인데 그 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4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입니다. 불과 뭐 2달 전, 3달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교육국 대상국들 중에 6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겠구나.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을 프리마켓 때부터 너무나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마켓 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선물 시장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의 맵이 아니라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뭐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일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서 맵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관세 전쟁이다, 관세 폭탄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많이 회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시장에서 이렇게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는 뭐 주말 사이에 일부 그 시장 자체가 심리적으로 미리 약간은 조금 뭐 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하락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우방국들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시장들이 더 출렁거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강대강의 그런 대치 상황에서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겠구나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뭐 좀 발작을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오늘 맵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2%대 2.8%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3.3%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5% 하락을 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된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저는 더 많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아이디어를 너무나도 좋아한다. 뭐 이런 발언들. 자, 그리고 지금 나는 중국과 24시간 내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이다.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멕시코 오늘 뭐 제가 뒤에 가서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멕시코에 대해서 이미 관세를 한 달간 유예를 좀 연기가 됐습니다. 관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일부 어떤 협상의 어떤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캐나다와 지금 캐나다 총리와 또 트럼프가 어떤 대화가 또 오갈지도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장 좀 강력하게 좀 뭐랄까요, 뭐 보복 관세를 하겠다, 뭐 이러한 의견을 좀 내놨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조금씩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관세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일각에서는 굳이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악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혹시나 네, 앞으로 남은 그 임기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주도권을 잃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는 절대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향후 또 어떤 딜을 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어제 우리 박 팀장님 보여주셨던 그 표처럼 어떤 순위가 가장 미국과의 교역이 많은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6위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이제 내세우는 명분은 뭐 펜타닐 이런 마약 유입이나 불법 이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미국이 좀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 맞아요. 때문에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다. 맞아요. 어제도 뭐 그 관련된 기관에 좀 높은 직책을 가진 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시장이 좀 이제 출렁이고 안 좋으니까 진정시키려고 요거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이건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속내를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또 불안감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멕시코는 명확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캐나다는 아직은 안 불명확 나왔죠. 거고 예. 중국은 중국도 야 마약 너네 문제야. 맞아요. 미국 내에서의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야. 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예, 맞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각자의 어떤 입장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시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떠한 딜이 성사가 되는지에 따라서 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변동성을 좀 가지고 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적 그쵸. 발표도 많고 뭐 관세 관련돼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제가 채팅창 보니까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빨리 튀어. 팔란티어죠. 네. 예, 팔란티어입니다. 자, 바로 그냥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5%가 급등했습니다. 진짜 빨랑 튀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96.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팔란티어도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니 본인의 마음과 반대로 하라니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그 가상자산도 그렇고 저는 미국 주식은 사기만 했지 팔아본 적이 없어서 거기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네. 제가 팔고 싶을 때나 사고 싶을 때 한번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요. 예. 근데 또 맞아요. 심리와 또 반대. 근데 또 그게 100% 맞진 않아요. 비중이 꼭 큰 종목이 손실이 많고 작은 종목 심리 왔다 갔다 하는 작은 종목만 네. 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보초병만 한 명 맞아요. 세우는 보내놓으면 곳. 그 보초병이 활약을 너무 잘해. 맞아. 아주 그냥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대군을 뭐 정규군을 이제 하면 투입을 시키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참패하고 오죠. 참패. 팔란티어 자, 실적 하여튼. 얼마나 좋길래 이러죠? 자, 팔란티어는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화면은 일단 제가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차트. 예, 16% 지금 급등하고 9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될 게 EPS가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0.11달러였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놓은 실적 발표가 작년 4분기죠. 0.14달러 EPS 성장률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예상 비트했던 그런 모습.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성장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827.5 밀리언 달러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또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예상치가요. 802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802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2. 자, 근데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던스의 밴드가 858에서 862입니다. 그러니까 80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놓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850에서 86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상치 이렇게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회사의 가이던스가 높게 측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회사 지금 상황에서 애프터마켓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300밀리언,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익 자체를 354에서 358로 예상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2025년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전체 올해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4 빌리언, 3.5 빌리언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금 제시한 가이던스가 3.7에서 3.74에서 3.76. 그러다 보니까 약 뭐 한 8% 네, 정도
또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엄청난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뭐 녹색불 들어온 거 빨간색, 좋지 않은 부분 빨간색이 이제 점이 찍혀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녹색입니다.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예, 아주 그냥 지나가라 신호등처럼. 그러니까 예. 소프트웨어 기업이 진짜 작년부터 계속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팔란티어가 정말 톡톡히 뭔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사실 지금 뭐 딥시크부터 해서 여러 이제 그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AI 관련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국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의 큰 사건이다. 예, 거의 뭐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쓰는 그 정도의 사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무슨 얘기냐? 여전히 미국이 여전히 강국이고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러한 딥시크는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이러한 딥시크의 출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 AI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비용으로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은 AI를 쓸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더 좀 뭐랄까요, 좀 건전한 경쟁 구도 안에서 더 나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래서 지금 챗GPT 오픈 AI에서도 지금 유료잖아요. 어찌 보면 그 유료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또 바로 그리고 3.5인가요? 3.5 미니 하여튼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또 내놨어요. 내놓게 되면서 약간의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줄인 최소형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4.5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지금 추론 모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론 모델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약간은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델 속에서 이제는 모델.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조금 있는. 더 우리가 추론 모델 더 정확한 어떤 모델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결국에는 지금 딥시크 좋다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이런 거 뭐 많아. 우리 이런 모델 이미 예전에 있었어. 이런 이제 샘 올트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벌써 예전부터 그런 모델이 있었어. 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픈 AI의 모델명이 O3 미니라는 O3 미니가 지금 무료 배포한다라고 이틀 전에 또 기사가 나왔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유료로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 됐네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팔란티어 실적 발표했고요. 자, 미증시 2월은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러한 제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어떤 데이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장중에 지금 뭐 여러 뉴스를 좀 보면서 브레이킹 뉴스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틱톡 인수를 위한 국부펀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국부펀드가 틱톡 인수만 위한 국부펀드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트럼프 오늘 뭐 시장이 좀 좋았었던 장중에 좀 좋았었던 이유가 자, 트럼프가 멕시코 관세 부과 1개월 연장하겠다. 일부 협상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 뉴스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CTO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존폐가 갈린 2025년이다. 이러한 이야기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메타에 있어서 주가는 너무나도 좋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리얼리티 랩이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고 그 적자 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야, 2025년은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왔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54%,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또 파급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어떤 금리 인상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정말 시장이 큰 뭐 당장이라도 크게 폭락할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일부 심리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시장에서 오늘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9.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소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108.8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472원까지 튀어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는 1,460원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회사 또는 업종을 보게 되면 다들 아시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이러한 뭐 대부분의 섹터가 다 빠졌죠. 초창기에 다 이제 프리마켓 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일부 좀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어찌 보면 관세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캐나다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우라늄에 관련된 캐나다의 많은 우라늄 업체들이 또 대표적인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원자력 관련된 그러한 섹터들도 좋지 안 좋을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오늘 사실 오클로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마이너스 8%로 시작했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플러스 10%로 또 급등을 했어요. 일부 지금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업종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ISM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크게 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고용 지수도 올랐고 구매자 지수, 물가 지수도 다 오르다 보니까 일단 경기가 좋죠. 예, 물론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우려가 됐을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 경기가 좋아야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도 오늘 긍정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팔란티어 방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 내일부터 이제 프리마켓 되면 페이팔, 뭐 스포티파이, 화이저 이러한 기업들 또 펩시코도 발표가 나와 있고 뭐 페라리도 발표가 있네요. 머크, 에스티로더 뭐 정말 굴지의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저도 정말 바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 발표만 이야기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AMD 알파벳, 또 스냅, 그리고 치폴레, 인페이즈 에너지, 암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화요일에 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내일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우버부터 일라이릴리, 아마존, 뭐 퀄컴, ARM, 노보노디스크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 25% 지금 실적 발표가 일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한 30% 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앞으로 남은 실적 발표 기업들도 많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2월 뭐 증시 역사적 통계를 뭐 보여드렸는데 이 표를 네. 보여드렸죠.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2월 중순 이후 좀 조심해야 되나. 자, 이렇게 제가 뭐 제목은 적긴 했습니다만 과거 1950년대부터 2023년대까지 2월의 증시는 약간의 뭐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더라. 일부 박스권이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야,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선이 있었던 2월은 또 어땠는가라고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또 연결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까만색 막대 그래프가 대선이 있었던 해의 2월입니다. 네, 대선이 있었던 해는 작년이잖아요. 취임한 해 말하는 취임한 해라고 봐야겠죠. 취임한 해.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포스트 일렉션 이어리니까 그렇죠. 취임한 이후에 이제 그 2월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2월을 보게 되면 과거의 그 2월과 이제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늘 안 좋았어요. 2월이 이렇게. 예, 그래서 다른
해보다 좀 도드라지게 2월 달이 대선이 있었던 때가 이렇게 좀 내려왔다라는 과거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걸 우리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2월은 좋지 않았는데 3, 4, 5 다 좋았네? 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야, 2월이 매수 타이밍이구나. 야,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통계로서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관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관세 역사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89년부터의 자료인데 저 파란 색깔 이게 뭐예요? 퍼센테이지예요? 이 파란 색깔이 관세율이죠. 예. 평균. 그렇죠. 평균 관세율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이 사이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뭐 과거 1700년대, 1800년대 저희가 뭐 사실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1기 때 2018년 때 처음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죠. 이때 관세가 확 튀어 올랐던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일부 관세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2기가 시작되면서 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의 이 빨간 줄을 트럼프가 한 번 더 긋는 그러한 상황이죠. 상황이고 사실 지금 블룸버그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관세율 자체가 앞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서로 뭐 보복 관세를 하겠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쵸. 기업에서 물론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넘어선 순간엔 소비자 전가로 넘어갈 것이고 자 그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야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러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우리 이 역으로 데이터를 돌렸을 때 나오고 있는 게 1940년대로 돌아가는 그때 수준의 어떤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940년대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요. 지금 노란색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중간 사이가 과거 1940년대인데 모르죠. 뭐 그때와 지금의 어떤 산업 환경이 좀 다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장에서 또 어떻게 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또는 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 이제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봤을 때는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 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일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가장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뉴스일 수 있는데 트럼프가 틱톡 인수 가능한 국부펀드 설립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 일단 틱톡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전 세계 구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1위 유튜버가 내가 틱톡 인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전 세계 1위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겠다. 그 몇 조가 될 텐데. 그래요? 틱톡 인수하려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돈 20억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인수할 수 있겠다. 내가 인수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긴 했지만 뭐 좀 묻혔습니다. 네. 그 뉴스는 일부 약간 노이즈로 하고 묻혔던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틱톡 인수 가능한 국부펀드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산기금을 경제개발 도구로 활용하고 틱톡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설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이 기금의 목적에는 공항,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개발하는 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파나마 운하죠. 파나마 네. 운하 또 그린란드 여기에 관련된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틱톡 인수로 시작한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펼쳐질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더 이상 파나마 운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서 24시간 내에 중국과 우리가 뭐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협상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 중국과의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내일 중으로는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국부펀드 자체가 단순히 틱톡 외에 파나마, 그린란드 같은 이러한 지역까지도 영향력 확대에 있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12개월이니까 올해죠. 2025년 안에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미국 대차 대조표의 자산 측량을 수익화할 것이다. 이렇게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이야기를 또 할지도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나온 네. 게 이제 멕시코랑은 장중에 뭐 관련한 통화를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캐나다랑도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얘기를 방금 했나 봅니다.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가 잘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미 관세를 멕시코에 관련해서 1개월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중단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일부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많은 국가에서 작년부터 계속 관세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나 많은 기업에서 이미 플랜 B를 다 세워놨을 것이고 많은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관세를 10% 매겼을 때 20% 매겼을 때 30%다 그 어떤 많은 시나리오를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 과거 2018년 때의 그 관세 부과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그때 시절보다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이게 봉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근데 각자 입장이 달라요.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유예잖아요. 한 달 뒤에 또 얘기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너무나 싫어하는 네. 것 중에 가장 큰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왕 하려면 하든가 싸우려면 싸우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트럼프가 내가 원하는 카드 안 갖고 오면은 나는 이거 계속 줄 안 놓을 거야 예. 하면서 좀 밀당하니까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안 저도 뭐 일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지만 2018년 때는 정말 뜬금없는 관세 폭탄이었잖아요. 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매크로 상황을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거나 예를 들면 관세나 뭐 보복 관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제약 규제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일부 산업군에 뭐 본인의 어떤 로보택시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여러 뭐 AI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로 다시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전 생각이 들어서 일부 트럼프의 출렁거림을 또 일부는 여전히 그 AI 발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여러 뭐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번 2025년은 뭐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 입장에서 최고의 어떤 기업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시장의 어떤 관심도 여전히 늘 뜨거운 상황이라서 트럼프에 관련돼서 나왔던 이제 많은 하락에서 오히려 이걸 매수의 기회로 또 삼는 그런 투자들도 분명히 저는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넓은 시야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일단 오늘 멕시코 군 국경 파견에 관세 1개월 일시 중단했다는 뉴스가 CNBC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자, 이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중단 기간 동안에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멕시코 고위 대표단이 이끄는 관세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개월, 한 달 동안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지금 여행커님께서 벌써 지금 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좀 속도감 있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 후에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미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관세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일부 그냥 약간의 나도 그러면 보복 관세 하겠어. 야, 이러한 뭐 캐나다에서는 되게 세부적으로 얘기했지만 멕시코에서는 약간은 좀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 WTO에다가 제소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이번 주에 일부 많은 어떤 협상의 어떤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셰인바움이 이 대통령이 트윗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의 주권에 대한 큰 동중심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1년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저는 합의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 또 나오게 되면 제가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메타 CTO. 제일 잘 나가는 야, 이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 메타버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메타버스는 2021년 말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도 막 뭐 한다고 했잖아요. 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명확하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걸로 지금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고. 뭘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게임이죠, 게임. 메타버스. 그러니까 저는 메타가 물론 이제 뭐 AI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예. 명확하게 뭘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를까? 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어떤 새로운 플랫폼, 예, 새로운 시대 또는 메타버스 안에서 그 많은 전 세계 인구가 그 하나의 장소에서 모여서 쇼핑을 나가고 뭐 하는 여러 어떤 물리적인 힘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근데 그 안에서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 New World. New World.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게임하고 있는 것도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에요. 사실상. 예. 이미 우리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메타 CT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25년 메타버스가 비전의 위협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정말 메타버스 세계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될지 아니면 전설적인 실수가 될지 결정하는 해가 아마 될 것이다. 2025년에. CTO는요, 이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CTO가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2025년에 메타버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이 CTO가 얘기했던 거는 모바일 혼합 현실과 플랫폼 내에서 매출, 유지율,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매출, 유지율, 참여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 메타버스를 경험한 상태에서도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 물론 MR이나 VR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있을까? 예,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세계가 좀 나아가야 되는데 리얼리티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인 적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총 손실이 600억 달러예요. 이게 지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손실을 계속 껴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걸 지금 2025년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승패는 이미 2025년에 결정될 것으로 지금 메타 CTO는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메타, 구방메타, 예. 현방메타였으면 얼마나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을까 싶긴 한데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하겠죠. 메타버스 바로 왔습니다. 눈앞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메타 관련한 소식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